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그동안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린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목을 여러분들 눈에 다 보이는데 언론과 정치인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뭐가 다 안 보이냐? 바로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총주회와 삼원체제 비밀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총주회가 음지에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양지로 나와서 지금까지 양지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국정원과 군대를 장악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척수했던 삼원체제 시스템, 이것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가면서 완성돼가지고 대한민국의 50만 공안 세력을 투입해서 직접 통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전복을 할 때는 북한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몰래 전달된 22조 8천억 상당의 현금을 조사해라, 이런 통보를 금감원에 보냈고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해라, 그 명령을 내리고 다음 날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복은 이미 문재인 때 다 짜져 있던 겁니다. 이번에 주도 세력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실시한 배경에는 바로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 목록을 미국에 갖다가 밀고 한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경계과학화 장비를 일시에 철거를 시켰고,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바로 이 계엄령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주제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자 중국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이 먼저 선보일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과 총주회, 삼원체제 비밀정부 요인들은 다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깨라 날리는 우익이다,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 한마디 안 합니다. 대신 선관위에 중국 사람이 뭐 얼마가 잡혀갔다 어쨌다 이런 얘기만 퍼뜨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선관위 혼자서 합니까? 부정선거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중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선관위에 직접 정식 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국정원, 반란의 도시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반란의 도시 광주에 있는 경찰청 서버, 개인정보보호원,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통신회사들, LGU, 그리고 KT, 이런 데가 당연히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나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조직을 움직이는 게 선관위가 직접 다 지휘 명령을 통합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총주회와 삼원체제, 그리고 삼원체제가 운영하는 비밀정부, 여기서 지휘 통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은 헌재에서 떠들고 있는 국정원 차장 원장, 특전사 특임단장, 이런 사람들 그 뒷배경이 어딘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군인정신 응원을 할 때 제가 콧방귀를 끼는 이유가 1980년 5월 24일 오후 1시 40분에 광주 송암동에서 특전사 11여단 63대대 장병들이 45명이 비참하게 사상당했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 바로 11여단장입니다. 그리고 11여단을 직접 공격한 지휘관이 누구냐? 바로 11여단에서 여단장의 지시로 전교사의 전출을 가가지고 전사를 해도 동작동 5.18 묘역에 안장되지 못하는 신분을 가진 병사 8명을 지휘를 해서 순식간에 45명의 특전사 장병들을 사상시킨 거고, 그 중에 4명은 대인 지뢰를 밟아가지고 허리가 절단돼서 그 사인이 과다출혈입니다. 과다출혈. 당연히 그 지뢰를 매설한 부대는 185 공병대대고, 그 185 공병대대 소속의 박중사라는 사람이 특전사 박모대위가 지휘하는 매복조에서 대전차 지뢰를 스위치 작동을 통해서 폭발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언론에서 단 한마디를 했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런 신고를 들은 척이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후임들이 지금 헌재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동작동에 매장이 안 됐으면은 HID 요원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HID 요원들은 군번은 없지만 군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작동에 안장이 됩니다. 무조건 저쪽 편만 들라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고 정말로 우익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힘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 과거처럼 원시 시대도 아니고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이버 세계에서 저들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우리가 활동을 해도 저들은 괴멸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박지원이가 뒤에서 지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박지원은 3원 체제가 출발할 때 거기 끼지 못할까봐 안달을 떨면서 김대중에게 매달려가지고 김정일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공작은 한 겹 두 겹이 아닙니다. 수십 겹을 장막을 쳐서 계속 선전을 하기 때문에 최소영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 공작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익 행세를 하지만 그 사람도 당연히 총주회 밑에서 큰 사람이고 지금은 그들이 지휘하는 한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원체제 요원들 그리고 비밀정보 요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 다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게 되자 그 지휘부인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지금 대책을 논의할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우리법은 3원체제 중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법 연구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남조선법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를 갖고 활동하는 게 바로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조직과 달리 사법 쪽의 조직들은 북한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당시 첩보 활동을 했던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천용택 국정원장이 중국 정보부가 작전을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하고 정보사 직원들 수십 명을 구속시켰을 때 그들을 들고 왔을 때 발표한 내용, 즉 다시는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용서를 받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 중국에 얼마나 많은 국정원 직원들하고 정보사 요원들이 가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천용택 국정원장이 중국으로 불려가게 만든 공작을 한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진실 앞에서는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어제 발표한 뉴스를 가지고 다시 재탕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구구다. 이렇게 해서 100만이 넘습니다. 구독자들이. 제가 건강이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은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 드려도 되는 사항, 그러니까 유튜브 규정 그리고 저들에게 이로운 대답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거를 겪었습니다. 지금 서버가 이렇게 해서 날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한테 와서 집회하는데 연설 좀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제 차례가 오기 1, 2분 전에 앞에 앉아있는 저에게 가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내가 서버과 단체에 가서 연설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부탁을 해놓고 마치 연설을 하게 할 것처럼 앞에 앉아서 기다리게 해놓고 연설하기 1분 전에 당신 가. 이렇게 통보하는 걸 보고 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곧 제가 조사를 해보고 나서 며칠 후에 안 게 바로 육사 출신들이 서버과 단체의 책임자를 찾아왔고 그 서버과 책임자도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들이 하는 단체에는 청주회 정담회를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단체의 우두머리가 지금 우파의 전위부대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속은 황교안 쪽에 있더라고요. 육사 출신들이 청주회 이야기 단 한마디라도 합니까? 청주회는 육사에서 만들어졌고 육사가 주축 세력이지만 지금은 해군, 공군, 해병대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인가 해병대 4군 체제로 가자. 그렇게 해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복원해서 대통령 공관을 감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뉴스에서 들은 것이고 그때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이 치고 받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던 그 당시 일사단장이 누구의 비호를 받고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을 비호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장이고 지금 국정원 원장이 임명되기 직전에 먼저 자리를 잡은 1차장이 바로 지금 헌재에서 떠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채널의 애국 구독자님들과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왜 언론에서는 조용할까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우리 채널의 애국 구독자님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저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지금 우파가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 그들에게 떼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라의 담벼락을 발로 쳐서 헐어야 됩니까? 그런 못난 짓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과 싸우려면은 상대방의 급소를 한 방에 쳐서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부르는 온갖 악담을 다하고 금방 쓰러뜨릴 것 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꿀밤이나 때리고 앞에서 주먹만 흔들면서 협박하는 흉내만 내면서 자랑질하는 게 지금의 우파입니다. 저와 함께 나라를 되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청총모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의 휴대폰에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폭력이 아닌 정보 폭로로 나라를 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몸이 좋아지면은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